네, 안녕하세요. 고율입니다. 유튜브에 과일 위탁 검색해보면 잘 됐다는 사람들 많은데 저게 진짜인가? 특별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구석 과일 위탁 판매로 결과를 낸 세 분의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요. 한 분은 직업 군인하다 나오신 95년생분, 한 분은 아예 과일 판매로 업을 바꾸신 분,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31살이세요. 세 분 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30대시고요. 저 고효율한테 과일 위탁 판매 배우기 시작해 억대 매출을 내거나 아예 이걸 본업으로 바꾸는 등 좋은 결과를 내셨습니다. 물론 세 분 다 다른 이야기고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분명 겹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겹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신다면 앞으로 혼자 수개월을 헤맬 그 시행착오를 여러분 모두 다 아끼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은 무자본으로 뭐 할 거 없냐 찾아보시다가 과일탁 판매 들어오신 분을 만났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2달 만에 매출 2천만 원이 아니라 순수익률이 무려 30%가 넘는다고 하십니다. 왜 넘냐면요, 이분 사실 위탁 판매가 아니라 사입을 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도 대체 어떻게 과일을 사입하신 건지 궁금해서 달려와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는 20대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 오늘은 30대 아버지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은 직업군인 출신이시고 숙박업같이 큰 돈이 묶이는 사업들을 정리하시고 가볍게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던 걸 찾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보통 부업이라고 하면은 그래봤자 천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천장을 깨보셨는지 오늘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에 효율님 강의 듣고 쿠팡 위탁 판매 시작해서 이제 사입을 시작하게 된 흑수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흑수박님. 수박이 아니라 흑수박님이십니다. 시작한 지 이제 2달 넘으신 거죠? 이제 2달이 조금 안 됐죠. 2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분께서는. 그러면 혹시 전에 온라인 판매를 해본 적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셨다고요? 네. 원래 과일 유통 종사...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과일 위탁, 과일 관련된 거는 효율님 뵙고 처음 알게 됐고요. 제가 13년 정도 직업군인 생활하다가 13년 직업군인 하셨다고요? 네네. 되게 동안이시... 이렇게 직업군인 생활하다가 숙박업, 모텔, 고시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 숙박업에 대한 확장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천장이 좀 닫혀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적게는 2억, 적게는 많게는 2억. 수십억. 많게는 수십억. 네네. 억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셔서 천장이 좀 막혀있는 느낌을 들으셨고 그래서 좀 다 정리를 하셨는데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라는 사람을 목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첫 판매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대체 이 현장은 무엇이죠? 시작한 지 한 달 되셨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효율님 강의를 듣고 쿠팡 이제 위탁 판매를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에요? 네, 한 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원래 하던 사업을 정리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업 접근 개념이 아니라 할 거는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이 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수익에 대한 천장이 없구나. 온라인 판매다 보니까 네네.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물건을 사온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누군가 해주니까. 근데 혹시 하시게 돼서가지고 마진이 많이 늘었나요? 위탁 판매를 할 때는 15%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이제 제가 떼와서 포장까지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30%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마진이 2배가 늘으셨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 살아남는 셀러는 자기 거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항상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제가 좀 확장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희 선배님이 되셨군요.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따로 인력을 쓰시는 거죠? 직접 하고 있고요. 부족할 때 부모님이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처에 계시어서요? 네. 그러면 이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직접 포장을 하신 것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출고 물량들 오늘 급하게 포장을 했고요. 좀 아직 부족한 게 있어서 나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혹시 이거 박스 하나에 얼마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들을 수 요 있을까요? 박스는 1,200원입니다. 박스 한 장에 1,200원이요? 네네. 제가 좀 느끼기에 비싼데 그래도 마진이 30%까지 나오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엔 이제 저희 흑수박님의 사이 특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엔 수박을 바꿔서 넣으시는군요. 네네, 이렇게 해서 박스를 다 진열해 놓고 포장지까지. 포장 에어쉘을 넣고 수박 한 덩이.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되게 재밌어 보입니다. 뭔가 현장감도 있고. 사실 재밌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일단 부업으로 하시고 하다가 잘 되면 전업으로 하셔라 조언 드리는데 이러면 사실 그냥 진짜 마진도 훨씬 높고 내 주도권도 있고 그냥 앞으로 확장을 쭉쭉 할 날만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건 또 뭔가요? 여기는 다른 과일을 보관하는 저온 창고입니다. 저온 창고요? 네네. 안에는 그 냉장고처럼 시원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 한번 들어갔다 와도 될까요? 네네. 과연 이 문 안에는 뭐가 있을지.
와, 저는 진짜 어떻게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생태계에 부숙하셨는지. 근데 되게 춥네요. 근데 이 품목이, 와, 어떻게 이걸 사입할 생각을 하시지? 저만 봐가지고 아쉽긴 한데, 이건 어떻게, 원래 있던 건가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새로 중고로 맞췄습니다. 월 임대료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 사는 건가요? 산 겁니다. 예. 혹시 금액대를 대략적으로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예 요 평수를 새 걸로 맞추려고 하면 이제 1,000만 원 단위가 들어가고요. 네. 중고로 하면 그거 한 절반. 절반 정도? 네. 물론 숙박업을 하셨었기 때문에 온라인 셀러들과의 투자 들어가는 기준이 조금 다르시긴 할 것 같아요. 특히 위탁 셀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뭔가 자기 돈을 주고 투자를 한다라는 게 되게 겁이 나고 그냥 상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약간 좀 투자 개념에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일단은 제가 이커머스 업이라는 거를 효율님 강의 듣고 처음 시작했는데 네. 사실 시작하자마자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한 달 정도 검증을 좀 거치면서 이거는 진짜 본격적으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 정도면 1년 안에 원금은 다 회수 가능하겠구나. 네. 네. 그러면 뭐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도 조금 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아침에 일단 어제 들어왔던 것 발주부터 넣고요. 네네. 발주 이후에 이제 내일 나갈 것들 미리 포장을 해서 네. 저온 창고에 넣어두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일과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업무 시간 어떻게 되시나요? 집이 이제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네. 한 4시간 정도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4시간이라고 하면은 시간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거 사입하고 포장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충분하더라고요.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본 없습니다 저희. 그러면 혹시 지금 컴퓨터로 업무하시는 거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송장도 이렇게 직접 출력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보시면 진짜 5월 1일까지 아무것도 주문이 없네요. 시작한 지 한 달 차 되셨는데 이렇게 쭉쭉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시고 이거는 사입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 첫 사입을 하신 게 언제이신가요 그러면? 2주 전입니다. 2주 전이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최근 일주일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네네. 이게 마진이 30%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2주 전 이때부터 이제 사입을 처음 하셨고 네네네. 사입을 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순수익이 500 이상 하신 걸로 확인이 되네요. 혹시 사입은 어떤 루트로 하신 거죠?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 가락시장 통해서 이제 도메인분들. 네. 가락시장 중도메인 분들 네네. 이제 컨택을 하셔서 네. 위탁이 아니라 저 물건 사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연락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경매하는데 이제 제가 참석도 하고. 네. 그렇게 그냥 속전속결로 바로 네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품목이 다 사입인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 품목이 이제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사실 이거를 이제 제가 직접 포장을 해서 배송까지 하다 보니까 뭐 네. 박스 포장재라던가 그런 게 준비할 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품목을 늘려가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있는 품목들이 아까 보여드린 수박바 그리고 창고 안에 있던 비밀 품목 네네. 그렇게 두 개만 이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발주하는데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저는 5분 정도면 하는 것 같습니다. 5분 정도요? 네네. 아침에 그럼 오늘 이제 전날에 주문 61건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제 미리 넘겨놓으셨고 네네네.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는 이제 발주서 툴을 따로 쓰고 있는데.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요즘 AI가 좋아가지고 클로드 코드 통해가지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순서를 좀 설명해주고 학습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체 만드신 툴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배송을 직접 하시니까 네네. CJ 택배사에 들어가셔서 이것도 처음 보네요. 제가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위탁하시다가 내가 물건 사입을 해야겠다. 근데 사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도권. 통제권. 왜냐면 결국 위탁 판매라는 게 남의 거 갖다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물건이 내게 되는 순간 뭐 하다못해 제가 이 물건 박스에다가 뭘 더 넣고 싶어. 그러면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배송 지연, 출고 지연도 사실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위탁 판매의 장점은 통제권이 남한테 있는 게 장점이었는데 단점도 역으로 남한테 통제권이 있다겠죠? 그거를 이제 다 중화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다 설레요 이제. 이건 지금 송장본을 출력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주문 다운로드했던 61건에 대한 송장 번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송장 보실 때마다 부자 되는 기분이시겠어요? 네, 이때가 사실 기분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뽑으시고 그러면 붙이고 내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놓으면 택배사에서 와서 가져가시고요. 네네. 그럼 지금 붙이시나요 송장을? 사실 지금 붙여야 되는데 네. 효율이 바쁘시니까. 같이 붙이시죠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그냥 사입으로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대표님께서는 고시원, 모텔 등 이미 큰 돈 들어가는 사업을 해보신 대표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거 재고 사입하는 것도 그거에 비하면 얼마 아니거든요, 진짜. 저희 부모님도 창업하실 때 몇 억씩 들어가서 하셨었고 그거에 비하면 진짜 리스크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온라인 판매 처음이시고 창업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아 나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고 그냥 아 저런 확장성이 있구나, 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배울 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대단하신 대표님이셔가지고 빠르게 가신 거지. 그래도 일단 위탁으로 시작하시고 매출 나오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대표님도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라 위탁으로 이제 매출 내고 하신 거거든요. 그럼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1 알바 워크맨 고열이고요. 오늘 제가 온 곳은 수박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진 게 네. 여름에 품목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네. 어쩌다가 이제 수박을 하기로 결심하셨을까요? 사실 그것도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네. 효율님이 알려주신 주요 키워드를 찾는 과정에서 이 수박이 눈에 또 띄었습니다. 간택된 거죠, 수박이. 네네. 대표님 수박 선택하기 잘하신 것 같나요? 네, 전 잘한 것 같아요. 수박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대박 터지는 키워드, 수박과 같은 키워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수박 팔고 싶어요라고 이쯤에서 한번 남겨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게 사입을 결정적으로 또 결정한 게 네. 배송 컨트롤이랑 상품의 품질이 제가 컨트롤 못한다는 게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늦게 가면은 할 말 없고 네네. 주도권을 잡고 싶었고 네. 빠른 결단을 하셨던 거군요. 그럼 대표님 혹시 이쯤에서 네네. 앞으로의 목표를 한번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금전적인 목표로는 과외를 해서 개인 브랜딩과 쿠팡과 더불어서 네. 연매출 한 100억대까지의 회사로 한번 성장시켜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가능할까요? 제가 뭐라고 감히 저는 오히려 이 저점 매수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금전적인 자유와 더불어서 저희 가족, 특히 네. 부모님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 네. 제가 이제 포장을 다 끝냈는데 혹시 몇 점인가요?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입 현장에 오니까 어떠셨어요? 문제들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툴툴대고 아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문제가 있네? 그럼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앞으로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온라인 판매 혹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오랜 생활, 직업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한 발자국 차이거든요. 일단 한 발자국만 효율님 통해서 한번 넘어보세요. 진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네. 저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걸 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나는 저거 재고 사입할 돈 없어요. 아니,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가 아니라 내가 도전을 할 마음이 있는지 나의 마음가짐인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 농산물 판매라는 게 정말 돈이 되는 구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하는데요. 장담코 농산물 판매만큼 비전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보셔야 돼요. 해보고 안 된다 생각하고 해본 다음에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지금 당장 잘 팔릴 만한 키워드들을 정리했고요.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 전자책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마진이 15%인지 30%인지 알 수 있도록 마진 계산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선물과 함께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무료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수강생분의 성공 사례도 없이 강의라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알려줄 거고요. 저 고효율을 믿고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제일 매출이 터지는 지금 시작하셔야 곧 있을 추석까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파이팅! 신입망사 때는 130만 원 월급이었고요. 지금은 하루 1,200만 원 매출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10년 된 회색 모닝 탔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머스탱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재고도 없고 광고비도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가장 리스크가 적게 접근하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좀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차라리 들어가서 확률이 적은 게임을 하는 것보다 같이 키워드를 찾아서 진입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해서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군 생활을 9년 정도 하다가 전역하고 온라인 셀러 하고 있는 31살 수원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집에서 일하기 답답해가지고 카페 가서 일하려고 나왔어요. 이 차가 대표님 차신 거예요? 네, 맞아요. 머스탱이라는 차인데 사실 제가 원래는 부대에서 끌고 다니던 10년 넘은 그 회색 모닝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셀링 하면서 조금 더 큰 차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군인 하시다가 전역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안정적인 직업이었을 텐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군 생활을 쭉 하다가 제가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와이프가 그 당시에 서울로 일을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부대가 강원도 원주였어 가지고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항상 편도인 거리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부대랑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혹시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부대끼리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본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본부에서는 전화 와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6개월만 더 기다려줘 라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와이프는 그럼 6개월 뒤에는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계속 군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다. 차라리 나가서 처음엔 조금 고생하더라도 부딪히고 자리를 잡으면서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과일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일 위탁 판매가 뭐예요? 과일 위탁 판매는 농장이나 업체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혹시 이 사과 제가 판매해봐도 될까요? 위탁으로 판매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서로 이제 협의가 되면은 제가 그 상품에 대해서 올려서 고객들의 주문을 받고 그 받은 주문을 업체나 농장에다가 전달을 하면은 업체에서 바로 고객들에게 그 사과를 발송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재고 리스크 같은 게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자본금은 얼마셨어요? 시작할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자금은 아닌데 아무래도 구조 자체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선정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매출이 너무 이렇게 한 번에 팡 터지지만 않으면 보통 문제 없이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계정 2개 합쳐서 6,500 정도 나오고 있고, 매출 이야기 하셔서 기억나는 게 자고 일어났더니 300만 원인가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와이프랑 산책을 했었는데 이러다 진짜 1,0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결국에는 1,200만 원까지 올라갔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진짜 블루오션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인 월급은 얼마셨어요? 군인 때 월급? 군인 때 월급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임하사 때는 130만 원이었어요. 130만 원이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그때 130만 원 딱 받고서 돈 진짜 많이 준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막 20살 아르바이트 하면서 50만 원 벌던 사람이 130만 원을 받으니까 진짜 부자 같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여운 시절이네요. 그러면 월급 130만 원 받으시다가 지금 매출 6,500이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 순수익 찍히는 거를 이제 한 달마다 계산을 하는데 신기해요. 이렇게 돈이 남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면서 역시 틀리지 않았구나, 좋은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일 위탁을 선택하실 때 어떤 게 확신이 드셨던 거예요? 일단은 과일 위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먼저 처음에 접했는데 구조 자체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선식품, 과일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근데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이 바로 농장이나 업체에서 발송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구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데? 라고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고효율님 강의가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처음에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사람 눈이 좀 돌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뭔데 이런 눈을 갖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영상을 더 찾아봤더니 실제로도 굉장히 성과가 좋은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만의 노하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보였어가지고 좀 확신을 갖고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고효율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이죠. 고효율님 강의 없었으면 솔직히
사과 하나도 못 팔았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였으면은 그냥 광고비만 쓰고 슬퍼하면서 다른 거 하러 갔을 것 같습니다. 광고비는 따로 쓰세요? 광고비는 안 쓰고 있고요. 고효율님 방식대로만 하면은 광고비 쓸 일은 없습니다. 재고도 없고 광고비도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가장 리스크가 적게 접근하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페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로 나와서 과일 위탁 판매 관련된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군에 있을 때는 사실 무조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카페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노트북 켜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되게 부러웠어요. 뭔가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는 제가 그러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매출 인증 가능하세요? 아, 네. 최근 30일로 했을 때 3,200만 원 정도가 찍히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도 3,500 정도 찍히니까 총 6,5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네. 쿠팡이 과일 팔기가 쉬운 일인가요? 그냥 과일을 판다라고만 놓고 보면은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파는지를 안다고 하면은 공산품 대비 그래도 난이도가 훨씬 낮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 공개 가능하신가요? 일부분만 좀 팁을 드리자면은, 처음 과일 위탁 판매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너무 큰 키워드에 들어가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스타일들이 많은데, 약간 불나방처럼 들어갔다가 판매를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쿠팡에다가 사과를 검색을 한다고 치면은 1위에서 10위 판매자들을 전반적으로 볼게요. 일단 우리는 경쟁 강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1등 지금 10만 넘는 로켓프레쉬가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400개 로켓프레쉬 또 들어와 있죠. 여기 6등 여기 로켓프레쉬 또 있고, 9위에도 로켓프레쉬, 10위도 리뷰가 200개 넘는 판매자예요. 그러니까 10개 자리 중에 절반 가까이가 100개가 넘거나 로켓프레쉬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초보자분들이 진입을 하면은 내 상품이 노출 자체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농산물이 재밌는 게, 누군가는 사과라고 검색을 많이 하고, 누군가는 부사 사과라고 검색을 많이 하고, 누군가는 또 재밌는 게 고당도 사과, 꿀 사과 이렇게도 검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대한 작은 키워드를 노릴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작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꿀 사과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요, 1등 300개, 2등 18, 19, 자, 4등에서 200개 하나 더 나왔죠. 지금 2개 나온 겁니다. 5등 리뷰 없고, 6등 리뷰 20개, 7등은 심지어 이게 꿀사과랑 약간 거리가 있는 세척사과 상품이 떴어요. 그리고 8등 300개 넘고, 즉 3개가 지금 센 애들이 나왔죠. 그리고 9등 10등은 18개 84개, 두 자릿수예요, 리뷰 수가. 그러니까 아까 절반 가까이가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에 있던 사과에 비하면 꿀사과가 훨씬 빈자리가 많은 거겠죠. 그렇다면 또 생각하시는 게, 아니 도대체 누가 사과라고 검색을 안 하고 꿀사과라고 검색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항상 온라인 셀러들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쇼핑인사이트 데이터랩에 들어가 봐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부사사과, 그리고 여기다가 꿀사과를 같이 검색을 해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시장이라고 봤던 꿀사과도 만만치 않게 부사사과의 몸통 주변까지 수요가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차라리 부사사과에 들어가서 확률이 적은 게임을 하는 것보다 꿀사과와 같이 최대한 세분화된 키워드를 찾아서 진입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분석을 많이 하고 무조건 큰 키워드, 사과, 귤 그런 데에만 들어가지 말고, 보통 사람들이 똑같은 사과더라도 뭐라고도 부르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실패하신 상품도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실패를 무조건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다 도전하는 것마다 성공했다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고효율님이 가르쳐준 기본 베이스에다가
내 색깔을 입혀서 셀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좀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처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공급처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인데 구글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부사사과를 팔겠다. 그럼 부사사과 농장, 부사사과 직거래와 같은 구글링을 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이게 사실 첫 번째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B2B 업체를 찾는 건데 이거는 내가 그냥 단순히 검색해서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큰 업체들을 쓰면서 판매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내 상품이 상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메일이 많이 옵니다. 이제 제안 메일이죠. 우리 이런 업체인데 우리 사과 좀 팔아주세요 하는 것들이 오면은 점점점 그 풀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나랑 잘 맞고 단가 대비 품이 좋은 업체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 공급처 찾을 때 거절당하거나 실패당한 적은 있나요? 아, 진짜 많이 거절당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온라인에서 뭐 농산물 판매하는 땡땡땡입니다. 혹시 복숭아 위탁 판매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 대부분은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되면은 된다. 따로 뭐 연락하겠다라고 하시거나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하고 그냥 끊으시는데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약간 혼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 이 과일에 대해 아냐? 뭘 알고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존중을 하긴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피땀 흘려 키운 거고 소중한 과일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셨나 싶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물건을 과일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더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CS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먹는 거 파는 건데 컴플레인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CS 부분이 사실 신선식품 파는 분들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저는 고유휴님이 알려주셨던 매뉴얼대로 좀 하고 있거든요. 딱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대처를 하세요 라는 매뉴얼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약간 팁을 드리면은 진짜 과수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물건을 떼온 공급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범위를 약간 가이드라인 삼아가지고 고객님들도 납득할 만한 응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크게 스트레스 없이 CS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일 위탁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과일 위탁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요즘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 저도 과일 위탁이라는 이 사업을 접했을 때 되게 여러 강사분들을 알아봤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강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었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고효율님 강의를 정말 진심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할 거는 다 해가지고 굳이 할 게 없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뭐 했어? 뭐 했어? 강아지도 키우시는 거예요? 네, 강아지도 키우는데 주인보다 밥을 더 좋아해가지고 예, 그냥 동거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이쪽 손, 앉아. 코, 코, 뿌이, 뿌이, 하이파이, 팡. 필승, 필승. 보통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들이랑 놀아주세요? 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말할 사람도 얘밖에 없고 그리고 약간 제 재택근무의 최대 수혜자가 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항상 일을 하면서 얘랑 놀아주거나 아니면은 애견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얘는 잔디밭에 풀어놓고 좀 놀아주기도 하고 얘가 좀 지치면은 저는 이제 앉아서 업무를 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좋죠 뭐. 대표님 그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그래도 시작한 거 월 3억 정도 매출은 하는 게 1차 목표고, 그런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배우러 다니고, 제가 뚫어놓은 파이프라인은 제가 믿을 만한 직원이나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위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목표입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10년 후면은 제가 벌써 40대인데, 40대면은 이제 아이도 있을 거고 가족들이랑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나이일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이제 저만의 컴퍼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다음 달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해볼까? 요즘 일본 어디가 좋대, 우리 저기 가가지고 한 2달 살다 올까? 라고 부담 없이 말하는 삶을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살고 싶은 데서 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뭐예요? 저는 가족하고 시간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내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혼자 고민을 하는 편인데, 그때 제 옆에 있을 사람들은 가족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제가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에요. 약간 이어지는 개념이긴 한데,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그 시간을 알차게 얼마나 가족들이랑 추억할 수 있는 삶을 사는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힘들었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 지나간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좀 뭔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고민도 정말 많고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상황도 다 지나가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경험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 그 고민하고 있던 저한테 다시 한번 가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은, 이거 별거 아니다, 다 지나간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분명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실 텐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져 봤자 어차피 성과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뭔가 새로운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다, 혹은 내가 과일 판매 쪽으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오래 하실 시간에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 위탁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과일 위탁하는 분들 중에서 감에 의존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이사가 잘 팔릴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팔아봐야지, 이렇게 감에 의존해서 판매를 하면은 저는 99%는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매출에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너무 매출에 쫓기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은 너무 낮은 품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100% 소비자들이 불만족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또 CS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역시 과일 위탁은 레드오션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 행동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어있는 시장을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소비자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품위를 파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님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2월 달에 1억 4천 정도 네. 이렇게 합쳐서 3억 한 2천 정도 나온 건데, 저도 안 믿기고, 근데 어떻게 나왔네요. 술 장사를 하게 됐죠. 딱 오픈을 해서 네. 25년 4월에 네. 가게를 팔았어요. 특히 술집이다 보니까 맞아요. 새벽까지 네. 일을 하게 되는데 몸이 네. 너무 힘들어요. 평생 업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넘어오면서 가장 좋은 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챙길 수가 있고, 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약속 같은 것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네.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장 필요했던 시스템이 진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이거를 어느 정도 복붙으로 좀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만 만들어 놔도 네. 많이 이제 수월해진다. 공수를 좀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안 돼? 빨리 접어. 빨리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날 분은 94년생이신데 과일 위탁 판매를 시작한 지 6개월 되셨습니다. 그런데 월 매출이 3억이라고 하는데요.
6개월 만에 월 매출이 3억? 저는 일단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분이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래 술 장사 하다가 그만두고 온라인으로 위탁 판매 6개월 차 된 셀러입니다. 6개월 만에 월 매출이 3억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안 믿기거든요. 진짜 맞으신가요? 네, 저도 안 믿기고 근데 어떻게 나왔네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게 진짜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제가 한번 확인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까지 될 줄 아셨나요? 당연히 전혀 몰랐고 네, 저도 원래는 월에 한 1억만 가보자. 월 매출 1억이 목표셨다. 네, 모든 셀러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월 1억 목표로 가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성과가 잘 오게 돼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목표의 3배 이상을 6개월 만에 달성하신 그 비결은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잠깐 술 장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좀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 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네. 원래는 장사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네. 저도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네. 직장 생활에 이제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네. 상태였어요. 미래를 이렇게 계속 직장 생활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뭐 다 직장인들 한 번쯤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애들이 주변에 보니까 몇 명 있더라고요. 친구들 중에요? 네, 친구들 중에. 아. 네,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네. 해가지고 술 장사를 하게 됐죠. 딱 오픈을 해서 네. 25년 4월에 네. 가게를 팔았어요. 아쉬움이 없었나요? 있었죠. 사실 이 가게 일도 해보니까 네. 직장 이 생활이랑 마찬가지로 네.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진짜 오히려 더 들었어요. 왜 그렇죠? 가게 하면은 다 같이 하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몸이 네. 너무 힘들어요. 특히 술집이다 보니까 맞아요. 새벽까지 네. 일을 하게 되는데 뭐 하루에 12시간 이렇게 일하는 건 기본이고 네. 밤늦게 자고 네. 막 오후에 일어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음. 그런 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지금은 젊으니까 네. 좀 버티는데 평생 업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음. 생각이 조금씩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으시다가 4월에 딱 가게를 정리하시고 이제 뭐하지 싶으던 찰나에 온라인으로 넘어오셨는데 그렇죠. 왜 온라인으로 넘어오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냥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네. 온라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막 해봤어요. 네, 이제, 유튜브에. 네, 왜냐면은 저는 아예 배경 지식도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네네. 유튜브에 그냥 온라인 사업, 온라인 부업 그런 거부터 막 쳐보기 시작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네. 타고 들어가면서 네. 이제 그때 딱 뵀었죠.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강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믿지 마라. 그쵸. 뭐 아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제. 그쵸. 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보고 나서 이 사람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얘는 사기꾼은 아니다. 진정성이 있어 보였고 네. 자신감도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약간 눈이 살짝 돌아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내 선생입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그때 뭐 딴 것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죠. 근데 그러다가 저는 좀 특이하지 않았습니까? 농산물을 판다는 게 네네네네. 괜찮으셨나요? 몇 가지 뭐 포인트가 있지만 네. 이제 공산품이랑 또 비교를 해주셨고 네. 이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네. 그리고 왜 쿠팡인지에 대한 또 설명을 또 해주셨고 네네. 그 효유님 딱 얘기 듣고 내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뭘 그쵸, 할지 그쵸. 모르겠어도 일단 시작은 이걸로 해야겠다. 시작은 이거 물꼬를 타야겠다. 네, 그쵸. 이제 이런 생각이 설득이 딱 되고 됐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가까이서 보시니까 제 눈이 많이 돌아 있나요? 실제로 보니까 더 돌았어요. 어다고요? 돌아 있나요? 이 눈이 돌아 있던 저에게 어떤 거를 좀 도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근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였고 사업자 등록 때부터 사실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는 것도 사실 네네네. 다 전략이 좀 있고 맞아. 그 네. 이후에도 전략이 다
진짜 세밀하긴 하거든요. 네, 한 끗 맞아요, 차이인데 맞아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거기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네, 그러니까 입점하고 네. 뭐 상품 어떻게 뭐 만들고 올리고 그냥 그런 걸 다 사실 아. 배웠고 그런 게 다 도움이 됐었죠. 그러면은 뭐 저희 대화는 잠깐 여기까지 하고 네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네. 일은 그냥 여기 집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네. 그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전부 다 집에서? 네, 집에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집에서만 6개월 만에 월 매출 3억 만원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에 잘 나왔죠. 12월에 무려 1억 9천이라는 네. 이때 잠시만요. 최대 일매출이 2,400만 원이 하루에도 나올 수 있는 매출이라는 사실까지 네. 나오셨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 하시다가 그때 딱 드신 생각이 농산물이 진짜 대박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행동을 하나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네, 맞아요.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다른 플랫폼을 네. 한번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네네. 하게 됐어요. 네이버는 네. 효율님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고인물들이 이제 그쵸. 알이 박혀 있다 보니까 좀 힘들 거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네이버를 제외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네. 했어요. 이게 여기는 매출 자료가 그 저게 안 나와서 제가 MD 분이 보내주신 네네. 네, 이거 자료 이게 12월 달에 한 1억 4천 정도 11월에 4,400이 나오셨는데 네, 12월에 1억 3천이 네, 터졌어요. 그래서 까지 찍혀셔서 이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말도 안 된다. 와, 이거 되나 이게? 네, 저도 안 믿기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네. 물론 12월 달에 보시면 네. 알겠지만 상승곡선에서 네네. 제대로 탔고 네네. 이렇게 합쳐서 3억 한 2천 정도 나온 건데 정말 진짜 기분 좋았죠, 진짜. 6개월 만에 매출 3억이 나온다는 게 사실 저는 솔직히 다른 거 팔았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마무시한 그 트래픽과 전 국민적인 수요를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디 플랫폼에 제가 지금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네. 여기서 이만큼 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밝히진 않겠지만 네. 나중에 좀 잘 되시면 그 고효율 수강생 대상 무료 특강 가능한가요? 아, 당연히. 아, 네, 진짜요? 네. 나중에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네네네, 자리를 좀 더- 마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자, 여러분. 숨은 강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장사를 떠나신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 장사할 때랑 차이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너무 많지만 네. 전 가장 좋은 게 내 네. 시간을 네. 좀 자유롭게 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큰 축복이더라고요. 주말 공휴일이 네. 남들 쉴 때가 저희한테는 그쵸. 이제 바쁠 때라서 네. 그럴 땐 더더욱 못 쉬고 네. 결혼식 못 가고 네. 뭐 장례 못 가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가야 될 것도 사실 못 챙기고 이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삶에서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일도 중요하지만 일 외적인 네. 것도 되게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네, 맞아요. 그게 아예 없던 네, 상태이셨고.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넘어오면서 가장 좋은 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챙길 수가 있고 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약속 같은 것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네, 네. 이제 그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당연히 본인의 노력도 너무 있으셨고 네. 정말 잘 맞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핵심 비결이 궁금한데 아,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네, 이렇게 네. 단기적으로 매출 3억까지 뛸 수 있는지가 좀 아. 궁금합니다. 팁을 조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최대한 아, 네, 말씀 잘 좋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거는 밖에 카페에 가서 한번 네네네네,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카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왔고요. 가장 큰 비결 하나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가장 큰 비결이라 생각하시나요?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 네, 저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는 답변이긴 한데 네. 얼마나 특별한 마인드로 하셨길래 모든 일이 당연히 다 그렇지만은 요행을 바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요행이 어떤 요행이죠? 저는 좀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할게요. 네. 6개월 만에 월매출 3억 찍은 게 요행가 아닌가. 이제 효율님 유튜브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을 성공 사례들을 보지만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되게 좀 쉬워 보이고 조금 간단해 보이고 지름길이 있을 것 같고 네. 좀 그래 보이는데 네. 사실 그 이면에 숨겨진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사실 잘 밟아가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좀 진득하게 어떤 성과가 안 나올 때도 계속 노력하고 그거를 버틸 힘은 있어야 된다. 내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뭐 목표는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게 설령 안 나올지라도 네. 좀 꾸준하게 진득하게 내가 한번 해본다. 한번 계속 해보자. 집념? 집념. 네, 어떤 그런 끈기? 네. 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쉽긴 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쉽긴 하잖아요. 아, 노력 대비, 네, 네, 금액 네, 대비 네. 쉽긴 노력 한데 대비, 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차선책이 있을 뿐이지 네네네. 그 안에서의 성과를 내고 그러려면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남들보다 네네네. 집념도 있어야 되고 네네네네. 뭔가 분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걸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뭔가 쿠팡에서 추구하는 게 여기서 막 규모를 키우고 이런 네. 것보다는 1인 사업과 최적화 시스템을 만들고 네. 딴 거 하는 게 맞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그 장사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장사대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사실 쓴다라는 거는 되게 신중해야 되고 네. 또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불만, 건의, 어떤 특이사항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해결하고 중재하는데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사실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보니까 네. 규모를 막 확장하는 게 마냥 또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혹시 가게 월 매출 정도 물어봐도 되나요? 그때 그래도 좀 좋은 상권에 좋은 입지였어가지고 네네. 이제 월에 그래도 한 1억 2천, 3천 정도는 나왔어요. 지금 알바 한 명으로 2배 이상 내셨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안 믿는데 네네네. 온라인은 대표가 좀 똘똘하고 네네네.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네네네. 가능합니다. 네네네. 실제로. 근데 그거를 6개월 만에 하신 게 진짜 저는 네. 리스펙합니다. 아닙니다. 네. 직접 만드신 그 네. 어떻게 시스템이 네. 어떻게 좀 더 신중에 가하셨고 네. 게다가 이미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네네. 좀 그걸 어떻게 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필요했던 시스템이 CS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름에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 여름에 CS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날씨가 날씨도 그렇고. 덥다 보니까 배송 중에 좀 과일이 상해서 가기도 하고 터져서 가기도 하고 또 보관을 자칫 밖에 조금 오래 있다 보면은 그새 또 막 변질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복붙으로 네,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아. 근데 너무 또 무성의하면 안 되니까. 그쵸, 최대한. 그 간격을 좀 좁히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만드는데 공수를 많이 들였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만들어 놔도 네. 많이 이제 수월해진다.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공수를 좀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네네네네. 이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그리고 절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수나 꼬꾸라지는 적 무조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가장 좀 티를 맡은 그런 네. 썰도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기보단 하루에 700을 날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루에 700을 날리셨다. 이런 걸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걸. 10kg에 먹여야 될 쿠폰을 네. 5kg에 먹인 거예요. 역마진도 어느 정도 역마진이어야 되는데 네. 하나 팔면 네. 5,000원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네. 3일 차에 발견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네. 야 이거 알고리즘 이번에 제대로 탔구나. 진짜 이거 터졌다. 내 터졌다. 첫날에 막 300건 이렇게 막 주문 들어오니까 야 됐다 이거 됐다 했는데 막 둘째 날에 막 500건 들어오고 그러니까 됐다. 이미 그거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다 보냈고 3일 차에 1000건 이렇게 들어오는데 1000건? 이상한데. 이게 좀 쎄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가격이 네. 잘못돼 있는 거예요. 와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네. 진짜 아까 뭐 저희 그 집 보셨겠지만 그래서 욕하면서 네. 혼자 그 벽에다 대고 예. 이렇게 하고 네. 와 진짜 그때 피부 다 뒤집어지고 네. 왜냐면은 사실 뭐 실수도 용납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되는데 그쵸, 이건 그쵸. 너무 기본적인 실수를 막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네. 이게 자책을 너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못 진짜 느끼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막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말도 안 되는 해서 실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때 네. 이제 1000건 들어온 거는 다 취소. 이제 알아가지고 네. 아니요 이제 품위를 아. 이게 해가지고 예. 이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낮춰서 네. 이제 좀 싼 걸로 보내가지고 네. 그나마 다행히 손해를 최소화했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산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700 마이너스 700 정도 먹었다 그래도 마이너스 700 정도를 먹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마지막 그 1000건을 보내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네. 취소를 할까? 네. 내가 이거를 아무리 지금 싸게 찾은 거를 보내도 네. 그래도 손해인데 네. 네.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낼까? 아니면 취소하면 그래도 700 마이너스 700까지는 안 가요. 네. 네.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주문이 들어왔고 이걸 취소하면 또 계정에 영향이 가고. 근데 또 이미 앞에 쿠팡에서 그만큼 잘 팔았으면 더 밀어주거든요. 맞아요. 이걸 이끌고 내가 뒤에서 마진을 확 올려서 맞아요. 감수하겠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감수하셨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결단을 하고 네. 손을 보고 아, 보내고 잘하셨다 근데. 네, 골드박스 신청을 했는데 네. 됐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가격을 좀 높여가지고 네. 골박으로 손해를 어느 정도 좀 메꾸고 네네. 그 뒤에 조금 이제 판매 기간을 가져가면서 네. 그 손실을 다 감사하게도 메꿨죠. 네. 아, 근데 아찔하네요. 700 날린. 진짜 너무 아찔해.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게 네. 제가 돈을 들이면서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눈에 보이니까. 네, 차라리 벌금이면 네. 내가 700 내고 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700 손실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 이상의 돈을 내고 손실을 봐야 되니까 아, 그게 자본적으로도 리스크가 오니까 그쵸. 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때 이제 막 돈도 빌리면서 결단을 한 거죠. 네. 이런 가슴 아픈 서사가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결론적으로 조심하실 거 네. 쿠폰 넣을 때 잘 넣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라. 잘 넣어야 돼요. 네. 그거 안 하면 네. 700을 날릴 수도 네, 있다. 진짜. 대박이네요. 네. 앞으로는 안 그러실 거죠? 네네. 이제는 3번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오프라인 사업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셨고 온라인에서 저는 부끄러우실 수 있겠지만 성공이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네. 그래서 혹시 앞으로의 목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네. 또 이 농산물 시장 되게 작고 네네네. 느끼셨겠지만 성장세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 정도 됐으면 무조건 사람 목표 더 커지거든요. 네네네. 앞으로의 포부를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100억. 진짜요? 목표. 아니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목표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네. 5년 안에 100억 벌기. 5년 안에 100억 벌기. 네. 나중에 5년 안에 네. 후에 100억 벌면은 네. 저 맛있는 거 사주시면 안 돼요? 네, 2번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지 드리겠습니다. 안 사주면은 네. 안 사주면 안 네, 됩니다. 네, 네. 진짜 큰 목표 무조건 하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100억을 벌게 되실 우리 엄청난 에이스 수강생분께서 과거에 이제 장사하면서 좀 힘들었고 네. 그때 느끼셨을 과거 힘들었던 자신에게 좀 한마디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네. 일단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네. 그리고 빨리 접어. 빨리 접어. 과거에 나한테 과거에 네. 빨리 와. 빨리 와. 오빠님 빨리 접어. 빨리 와. 장사하면 안 돼. 약간 그 인터스텔라 뭔지 아시나요? 하지마. 좋습니다. 그런 네. 조언해줄 수 있겠고 그럼 어쨌든 저와 함께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 잘 돼서 네. 제가 진짜로 뭔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네. 되게 기분 좋고 약간 뿌듯합니다. 네. 뭔가 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네. 고효율 저거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뭔가 딱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당연히 네, 쉬운 길은 없다. 그쵸. 네, 네. 당연히 쉬운 길은 없는데 쉬운 길은 없지만 이제 빠른 길은 있다. 빠른 길은 네, 있다. 쉬운 길은 없지만 빠른 길은 있다. 있다. 네. 아, 그게 저는 사실 강의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효율님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한 5분한테 전 강의비에 1,000만 원을 넘게 썼어요. 저는 물꼬를 효율님한테 튼 게 정말 지금 잘한 선택이다라는 거는 정말 확신이 있어서 네네. 네, 진짜 초보자라면은 더욱이 망설일 필요 없다. 네, 농산물로 들어와야 네, 된다. 네, 딴 데 네, 알고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어떠셨나요? 이런 기회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네. 효율님한테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네. 네. 그냥 기분 좋고 네. 더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동기부여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네. 재밌었고 네, 네, 네. 뜻깊은 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거 세 분 다 다른 사람들이셨습니다. 하는 일도 달랐고요. 사는 지역, 그리고
시작한 시기도 다 달랐습니다. 첫 달 만에,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매출이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억대 매출 그리고 본업으로 전향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각 단계마다 막히는 지점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답답할 때마다 물어볼 곳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하시면 그게 안 됩니다. 뭐 어디가 막히는지 모르겠고 어디가 막혀도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 안 되는 것보다 하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분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분들처럼 그 성장 단계 특정 지점에서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영상으로 절대 전달을 못 드려요. 왜?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막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딱 하루 그 질문들을 받아주는 자리를 무료로 열어놨습니다. 들어오시는 링크는 고정 댓글 하단에 걸어놓을 예정이고요. 딱 지금 구간에 계신 그분들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